네, 이번에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을 만나는 것이었는데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하정우 AI 수석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레리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해도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돈이 투자에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AI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아마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세계 최대의 지금 자산 운용사잖아요. 네. 이쪽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 규모가 최소한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1경 7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가 한 2,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의 7배예요. 아하. 그 대단한 규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위인 그룹이 뱅가드 그룹인데 네. 여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자산운용 규모를 가지고 자산 있습니다. 규모가 2위보다도 더 두 네,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사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이제 한국이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곳이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 AI 기술에 주목해서 앞으로 성장성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한 수십조,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보통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파일럿 투자니까 시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수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블랙록 회장을 만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MOU 단계이긴 네.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정치적 굉장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뉴욕과 런던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글로벌 큰손에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결정을 했었어요. 한국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올립니다. 이 방금 뭐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이런 큰 손들은 사실 이제 워낙에 자금이 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 자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0.5, 1만 올려도 우리나라한테는 뭐 수십조 단위의 자금 유입이 생기는 굉장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호재라고 보시는 당연하죠. 거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아시아 자금을 현재 집행하는 건 예를 들면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 아시아 헤드에서 결정하지만 네. 큰 포지션의 결정은 본사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뉴욕이나 런던 이제 여기가 사실 금융 본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쪽에서 큰 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우리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랙록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긍정적인 비율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거는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굉장한 어떤 기대감, 안정성 또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꼭 블랙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외국인들의 투자의 유입 또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블랙록이 유명한 펀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인프라 펀드 관련해서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AI를 투자하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도 지금 후보 때부터 1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네. AI 3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는 임기 내 1차, 그러니까 5년이거든요. 5년 내 1차 완공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요. 하나하나가 다 AI, 뭐 전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AI 하나만 보더라도 전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GPU를 사야 되고요. 또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광 케이블, 어마어마한 케이블을 깔아서 산업이 필요한 현지까지 옮겨야 되고요. 그걸 다 인프라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산업 거군요. 말단에 네.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요. 뭐 좋게 잡아도 100조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네.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우리 정부 예산이나 우리의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로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이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 쪽의 자본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서 이쪽에 자금이 실현된다면 윈윈의 대표적인 자본과 산업과 국책 사업이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충분히 제가 볼 땐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나온 내용 중에요. 이 투자를 조성하는 펀드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열어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제 거와. 단순히 정부가 이런 사업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익이 날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해당 업체, 그러니까 직접 투자해서 건설업체라든지 전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직접 투자한다는 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보통 이렇게 민간에 참여를 좀 열어놓고 시드머니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모델인데 아마 시범 사업부터 이런 어떤 민관이 또 이제 자본까지 같이 참여하는 모델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일말의 힌트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고도 방금 하정우 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레리 핑크 회장, 블랙록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직 방한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요? 사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명성은 굉장히 자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회사들도 결국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를 주목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종해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최고 경영자인 CEO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분이 한국에 온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 시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사실 AI와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전력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아무래도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기후에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기술 잠재력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다음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보이고요. 사실 MOU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단 말이죠. 네.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서 방문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충분히 자기가 설득이 되면 이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MOU 단계니까 앞으로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이번 미국 순방에서는 또 K 방산에 대한 세일즈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K 방산이 큰 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체코와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체코와 폴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실은 직접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라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무기에 관련한 주요 구매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조금 예전에 한참 주목받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는 계약을 조금 취소하는 건도 몇 개 있었고요. 네. 물밑 협상에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간다는 실무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2의 도약이랄까요? 세일즈에 나서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의지가 좀 담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는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 정부랑 우리 정부가 맺었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서로 간에 다 정권 교체가 있었거든요. 다시 재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방산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조방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3대 사실은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최근 많이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큰 틀의 어떤 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호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방산 관련해서 혹시 이제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나 정책적인 모멘텀이 없을까라는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나토 관련한 국가들을 접촉함으로써 다시 한번 방산 시장에 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쪽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이 자본시장에서는 이 움직임도 보겠군요. 그럼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그렇죠. 조방원. 네. 예, 특히 이제 이 유럽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뭐 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현재 다 의결한 상황이라서 그 수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일즈가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직 잡혀 있는 거는 없는데요. 다음 달 말에 경주 APEC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 간단한 접촉 같은 거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를 할 텐데요. 아직 그 물밑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한미의 그 경제 협력은 굳건하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짧은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는 오늘 밤부터 세계 정상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7번째 순서니까 아마 내일 새벽쯤 예정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취임 후에 첫 기조 연설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 비전 같은 것을 세계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